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2일차, 이젠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올 시즌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명성에 걸맞는 팀으로 다시 변모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더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4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2점을 날렸는데 오히려 뮌헨 분위기는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상대가 지난 시즌 무패 우승팀 레버쿠젠이었습니다. 뮌헨은 지난 시즌 레버쿠젠에게 1무 1패를 당했지만 이번 5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훨씬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가 됐음에도 레버쿠젠을 압도한 것을 인정하면서 극찬을 했었습니다. 이 극찬이 쏟아진 이유 중 하나는 뮌헨 센터백 라인이 대활약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김민재도 극찬 받은 선수입니다. SNL에 함께 출연했던 키메이는 인터뷰에서 대놓고 그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잔인할 정도의 플레이를 펼쳤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넓은 공간을 수비해야 한다.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필드 위에서 같이 뛰는 선수로서 더 많이 느낀다. 수비수로서 골대 앞에 50에서 60m 공간을 수비하려면 뛰어난 자질을 갖춰야 한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일 스포르트원에서는 김민재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민재 기적이란 제목과 함께 김민재는 뮌헨이 원했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선수의 새로운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면서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김민재는 레버쿠젠전에서 반복적으로 어뢰처럼 전진하며 상대 공격수들로부터 공을 가로챘다. 당시 김민재는 평점 1.5점을 받아 최고의 선수가 됐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혹평했던 독일 레전드 마테우스도 태세를 바꾸면서 그가 2년 전 세리에에서 최고의 수비수였는지 알 수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우리 김민재가 내성적이면서도 우직해서 할 말은 하다가 실수도 좀 하고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인 것은 확실하죠.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이비스, 라이머, 키미, 파블로비치, 그나브리, 코망, 올리세, 해리 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뮌헨은 리그는 뭐 필요 없다는 듯 최상의 조합으로 아스톤 빌라를 상대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올 시즌 결과는 내고 있는 팀입니다. 컵 대회 다 이기고 리그에서도 6경기 중 4승을 했습니다. 3일 전 리그 꼴찌팀과는 2대2 무승부를 거둬버리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만난 팀이 상대적으로 좀 다 약했습니다. 대진 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강팀을 딱 한 번 상대했는데 아스날, 아스날에게 홈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물론 아스톤빌라 경기력도 나쁘진 않았고 아스날이 이상하게 좀 골이 나와요. 이번에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을 완전 압도했는데 아스날과 뮌헨의 체급이 사실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콤파니 감독은 많은 준비를 했다고 했고, 김민재는 잉글랜드 국대 출신이자 아스톤빌라의 에이스 와킨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까요? 전반 1분부터 코너킥을 만든 뮌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뮌헨이 완벽하게 주도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뮌헨은 지난 두 경기에서 브레멘을 상대로 슈팅을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고, 레버쿠젠은 슈팅을 3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압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뮌헨이었는데, 세계 최강 3위 팀으로 평가받는 뮌헨인 만큼 아스톤빌라 에메리 감독이 실리적으로 내려앉아서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빌라 관중들은 챔스 경기라는 것 자체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뮌헨의 올리세가 새로 영입이 되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다 보니까 케인과 올리세 둘 다 템포를 끌어올릴 줄 알다 보니까 뮌헨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전반 5분에 완벽한 크로스에 케인이 헤딩슛이 나오면서 정말 위협적인 순간이 왔었습니다. 15분까지 뮌헨이 80% 가까운 점유율로 압도를 했는데 한두 번 예리한 패스가 나오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패스 미스가 좀 많았습니다. 반대로 보면 아스톤빌라가 길을 잘 차단시킬 줄 안다고 봐야겠죠. 전반 15분에 역습당할 뻔했을 때 김민재가 센스있게 가로채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거 뚫렸으면 정말 위험했죠. 21분에 예상 밖으로 아스톤빌라가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완벽한 실점인데 다행히 골 전에 램즈의 옵사이드가 있으면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주도를 하면서도 뮌헨은 위기를 더 겪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패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28분에 뮌헨이 뒷공간을 뚫으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나브리가 만든 거나 다름없었는데 횡으로 빌라는 수비 4명이 있었고 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브리가 옆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더니 그대로 그냥 똥슛.
이런 진짜 케인이 정말 분노하면서 그나브리에게 대놓고 화를 내버립니다. 38분에 올릿의 멋진 중거리 슛이 있었는데 그걸 또 더 환상적으로 아스톤 빌라 골키퍼가 핑거팁으로 막아내버렸습니다. 44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또 케인에게 보내주지 않으면서 이러면 진짜 라커룸에서도 화나겠어요. 네. 그리고 가슴 철렁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3선에서 김민재가 공중볼을 커버하려고 했는데 아스톤빌라 선수가 몸을 집어넣어 버리면서 공중에서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바로 또 일어납니다. 아니 강백호야? 네. 누가 봐도 정말 위험 상황이었거든요. 전반은 이대로 0대 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이 마무리되면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뮌헨이 레버쿠젠전처럼 파괴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무시할라가 없어요. 어쩌면 최소 1,500억 몸값 무시할라가 없는 그 하나 차이에 패스 미스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아마 후반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확실히 라인이 올려 있는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이 정말 다 같이 커버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민재 탓으로 돌려지지 않죠. 팀워크는 확실히 좋고 감독의 지시도 확실해 보입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역시나 콤파니 감독은 코망을 빼고 무시할라를 투입을 했습니다. 리그 경기를 위해 아낀 것 같은데 뮌헨이 승기를 잡았다면 편히 쉴 수도 있었을 텐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21살이니까요. 후반 다시 주도하는 뮌헨이었습니다. 그리고 15분까지 골은 못 넣고 있지만 이제 좀 뮌헨 같아 보였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더 예리해졌습니다. 그나브리가 왼쪽 윙어로 바뀌면서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에는 올리세가 무시할라 자리를 맡고 코망의 왼쪽, 그나브리가 오른쪽이었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중앙에서 차단하면서 역습을 할 때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위협적인 슈팅까지는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후반 20분까지 0대 0이라면 이건 뮌헨의 패배급이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최강 뮌헨을 상대로도 가능성을 보면서 아마 더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죠. 아스톤 빌라는 출혈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선수 2명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후반 25분까지도 0대 0이지만 무시할라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강했던 뮌헨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런 거지 그나브리의 패스 타이밍이나 판단이 아쉬울 뿐 이제 남은 20분 안에 득점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김민재 활약 안에 뮌헨이 무실점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러다가 뮬러까지 나오면서 행운의 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거 뮌헨 탓하면 안 됩니다. 동시간대에 레알 마드리드가 릴에게 0대 1 패배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축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무시할라 정말 너무 탐났습니다. 74분에 김민재가 팀을 구하는 듯한 위기 탈출이었습니다. 무시할라가 볼을 뺏기면서 후방이 뚫릴 뻔했는데 순식간에 김민재가 쫓아오더니 볼을 다시 뺏어버립니다. 다시 보기로 보니까 박스 안에 있었는데 무시할라가 뺏기기 전에 바로 파악을 하면서 냈다 달려버리는 겁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뮌헨이 충격적인 실점을 해버립니다. 우파메카노의 대인마크가 아쉬운 대각선 30m 거리에서 아스톤빌라 듀란이 노이어가 나와 있는 것을 틈타서 슈팅한 것이 그대로 골이 되어버린 원더골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우파가 막아야만 했는데 아니랬습니다.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라인을 내려서면서 버티게 들어갔고 김민재까지 교체하면서 공격수를 투입했지만 결국 뮌헨은 충격적인 시즌 첫 패배를 겪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진짜 뮌헨의 패배가 모든 게 끝장인 건 아니지만 아쉽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